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우리나라 수준의 노인 자살률을 빈곤율은 OECD 보였습니다. 가입국 가운데 지난해 가장 출산화 높은 수가 역대 지수가 최대로 경제협력 줄고 개발 사망자는 가장 소득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우리 왜 사회의 이렇게 저소득층 빈부격차, 상위 양극화라는 10%에 깊은 몰린 그림자를 부의 그려주십니다. 대통령 윤석열 반드시 기업하기 좋은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사 출신답게 굉장히 지능적으로 노조파괴라든지 그다음에 민주노총을 고립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열악한 현장의 노동 환경은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조합의 이 발언에 대해서 일체의 묵살을 하고 오히려 노동 조건을 더 퇴행시키는 그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발언을 볼 때 앞으로 5년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저는 TV를 안 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요. 어느 순간부터 보기가 싫어졌어요. 편파적인 부분이 이제 싫은 거죠. 잘은 모르겠지만. 소수의 차별받고 고통받고 있는 집단에 대한 배려나 정책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정권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인수위 꾸리는 관계에서부터 지연, 학연 그걸 너무 드러내고 보여줘서 첫 이미지부터 그게 너무 그랬고 이제 저희도 코로나가 끝나면서는 그 빈부격차, 빈익빈 부익부 그게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는데 검찰공화국으로 치닫고 있죠. 그리고 노동자 민중을 다 죽이는 공약들, 내용들을 지금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좀 참담한 신전입니다. 특히나 저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의 정책에 많이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죽을 때까지 노예를 살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참담한 신전입니다. 기업에 대해서 이해력도 없을 것이고 검사로 법을 지킨다면서 이제 노동자들한테 불리한 법을 법 집행만 강요했던 사람이라서 윤석열은 사람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힘들게 할 수밖에 없을 거다. 노동자들의 억압적인 정책들이 그리고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단합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리는 국민을 총칼로 사륙한 군사 독재 정권에서도 재벌의 전명, 재벌 사장 정권에서도 군사 독재의 딸 정권에서도 결코 흔들림 없이 더 크게 간결하고 거침없이 투쟁해왔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서 노동자의 전투부대로서 차별 없는 노동권 쟁취, 안전한 일터 쟁취, 질 좋은 일자리 쟁취, 불평등 체제를 확 뒤집어 엎는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 투쟁에 나서야겠습니다. 민주노총이 무슨 투쟁을 하던 사회에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노동조합 이 네 글자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깊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한테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1인 사업장이든 길 가는 시민에게라도 우리가 앉아서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 노동조합이란 글자 4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로서 홍보를 했으면. 일단 말귀 자체도 어려운 부분이 사실 좀 많고요.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노동자일 때는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내가 비노동자일 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내가 그 입장이 된 거와 이 입장이 되지 않은 차이이기도 하기는 하지만요. 민주노총이 왜 나와서 이 뜨거운 날, 추운 날에 이런 거리 퍼레이드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한테 조금 쉽게 다가가서 알아들을 수 있게끔 먼저 그들이 이제 그거를 왜 이들이 나와서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더 많이 알리면은 시민들이 눈살 찌푸리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전교조도 그 과거의 방식에서 조금씩 변화하려고 하고 있어서 지금은 오프라인 형식보다는 온라인 형식으로 뭐 그 젊은 선생님들이 소통하고 있는 그런 방에 이렇게 참여하는 방식을 많이 지금 취하고 있어요. 그런 커뮤니티 단위에서 의견을 모으고 거기에서 뭐 사업을 제안하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이런 활동 자체가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뭐 수업 방식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어서 정말로 조합원으로서 민주노총이 항상 앞장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동자의 편에서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자꾸 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죠. 뭐 너무 많이 힘들게 싸워보고. 근데 저는 그래요. 이대로 그냥 가주는 게. 그 1세대들이 노동 현장으로 들어가고 사회 현장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스며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기적으로 그것들이 처음에는 잘 이렇게 맞물려 갔다 온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현재 와서는 노동운동하는 사람들과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의 뭐 어떤 거리가 느껴져요. 함께 하지 못하고. 예. 그 후원 조직으로 운영되는 이 사회단체들이 이 후원 조직이 계속 날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구조 속에서 저는 노동조합이 민주노총 차원에서 이 사회운동을 좀 포용 끌어안고 함께 가면서 이 노동조합이 쓰는 에너지를 같이 보듬어서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이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들을 이제 토론을 하잖아요. 그럼 한쪽은 변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이렇게 논의가 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금 민주노총이 뭐가 지금까지 잘못됐나? 이건 저도 민주노총이잖아. 여긴 사람들이 다 민주노총이지. 민주노총 전체가 민주노총인데 그러면 민주노총이 뭐가 잘못됐냐를 얘기하면 지금까지 그 대중들로부터 많이 인정도 받긴 하지만 몇몇 그 영역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왜 못 받는지 듣기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듣는 것만 한 2달이든 3달이든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저희들도 반성이 되는데 민주노총도 최저임금이라든가 최근 들어서 그 비정규직들과 관련된 투쟁은 신랄하게 그러니까 조직돼 있지 않은 비정규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돼 있는 비정규직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조직돼 있지 않는 비정규직 대부분이 이제 다 조직돼 있지 않은 비정규직들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이 뭔지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이 거칠게 비춰지긴 했지만 너무나 순수하다. 너무나 순하다. 정말로. 왜냐하면 저도 이러한 부당해고를 당하고 이 현실에서도 해고자가 우리 3인의 해고자가 지금 있는데 그 해고 통보를 받고도 우리는 이 일을 성실하게 해주고 가야 된다라고 정말로 개인적으로 화가 났어요. 화나지 않느냐. 그런데 자존심이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거는 성실하게 해주고 와야 된다는 그러한 순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노동자가 아닌가. 열심히 일하고 정당하게 대우받는 그날이 올 때까지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투쟁! 하청기업들의 중간 처치는 일상화됐습니다. 그래서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임금이 비슷합니다. 현장 인력이 없습니다. 안전 인력이 없어서 1년에 365일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아프면 질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합니다. 노동자가 앞장섭시다. 민주노총이 나섭시다. 질!